남자친구는 홍대 클럽에 갔다가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저는 원래 금사빠도 아니고 놀다가 만난 사람과 연애를 시작한 것도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외모가 정말 제 이상형이었고 무엇보다 저에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처음이었어요.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택시를 타고 해 뜨는 걸 보러 바다에 간 적도 있어요. 20대 후반에 처음 해본 영화 같은 연애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연애 3, 4개월쯤 지나면서부터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이 잘 안 되거나 데이트 약속을 늦거나 심지어 까먹는 일도 생겼어요.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최근 크게 말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제 말을 듣다가 이 친구가 점점 집중을 못하더니 결국 말다툼 중에 잠들어 버린 거예요. 안녕하세요. 마음을 밝히는 언니, 정신과 의사 유혜진입니다. 오랜만에 사연이 하나 도착했어요. ADHD 진단을 받은 남자친구와 이 연애를 계속해야 할지 고민 중인 사연입니다. 사연부터 읽고 언니의 참견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지금 남자친구와는 만난 지 1년 반 정도 됐고 요즘 이 연애를 계속 이어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홍대 클럽에 갔다가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저는 원래 금사빠도 아니고 놀다가 만난 사람과 연애를 시작한 것도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외모가 정말 제 이상형이었고 무엇보다 저에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제 연애 패턴과 다르게 굉장히 빨리 사귀게 됐습니다. 연애 초반은 정말 뜨거웠어요. 조건 따지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저만을 좋아해주는 느낌이었고요.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택시를 타고 해 뜨는 걸 보러 바다에 간 적도 있어요. 20대 후반에 처음 해본 영화 같은 연애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연애 3, 4개월쯤 지나면서부터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이 잘 안 되거나 데이트 약속을 늦거나 심지어 까먹는 일도 생겼어요. 혹시 계속 놀고 다니는 건 아닐까 의심도 많이 했는데 막상 확인해보면 대부분은 전날 밤에 게임을 하다가 새벽에 잠들어서 주말 내내 자고 있던 경우가 많았고요. 남자친구는 정말 갬돌이에요. 다툼도 점점 많아졌어요. 늘 비슷한 문제로 싸우다 보니까 제가 야, 너는 맨날 그렇잖아 하면서 몰아붙이게 됐고 남자친구는 잘못한 걸 알면서도 제가 뭐라고 하면 감정적으로 폭발해버려서 헤어지자는 말을 쉽게 꺼냈어요.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최근 크게 말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제 말을 듣다가 이 친구가 점점 집중을 못하더니 결국 말다툼 중에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 순간 이 관계는 여기까지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헤어진 지 3주쯤 지났을 때 남자친구가 다시 저를 찾아왔어요. 헤어지고 싶지 않다면서 제가 했던 말들을 곱씹다가 자기한테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병원에 갔고 ADHD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약을 먹으면서 치료를 시작했고 자기는 바뀔 수 있다면서 여전히 저를 많이 사랑한다고 했어요. 다시 만나자고요. 선생님, 지금 저는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ADHD라는 질환이 연애 문제까지 설명할 수 있는 건지, 이게 치료를 받으면 정말 달라질 수는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혹시나 저에 대한 애정이 식어서 점점 소홀해진 연애를 ADHD라는 말로 설명하려는 건 아닐지, 그것도 헷갈립니다. 이 연애를 계속 이어가도 될지 원장님의 솔직한 조언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사연자분 고민의 핵심은 이거죠. 연애가 힘든 건 분명한데 이게 ADHD 때문인 건지 아니면 그냥 나한테 마음이 식은 건지 모르겠다. 그리고 동시에 또 이 ADHD가 있는 사람하고 연애하는 게 애초에 가능한 건지 이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ADHD의 연애 패턴을 좀 정리해 볼게요. ADHD의 연애는 보통 이런 흐름을 보입니다. 연애 초반, 불이 붙을 때는 정말 뜨겁고요. 조건 안 따지고 계산 없이 몰입합니다. 자극적이고 즉흥적인 연애를 하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져요. 약속을 자주 까먹거나 늦고 또 지적을 받으면 감정 조절이 어려워져서 야, 그럼 헤어지자 이런 말을 쉽게 꺼냈다가 또 후회하고 붙잡고 재해를 반복하는 패턴도 많죠. 이런 사연에 적힌 디테일들을 종합해보면 이 연애에 ADHD 연애 패턴이 보이긴 한다. 근데요, 이게 제일 애매한 지점이에요. 문제는 이거죠. 사랑이 식었을 때도 이거랑 비슷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연락이 줄고 열정이 식고 관계에 집중 안 하고 이게 연애 권태기랑도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연자분도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연에서 언니가 그냥 넘기지 않은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자친구의 말을 곱씹다가 스스로 병원까지 찾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마음이 식은 사람이 여자친구 말을 곱씹다가 정신과까지 갈까요? 대부분은 야, 나만 문제야? 너도 똑같아. 서로 비난하다가 끝나죠. 다시 연락이 온다고 해도 뭐 술 먹다가 어느 날 밤에 자니? 뭐 이 정도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남자친구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해보겠다. 이런 대책을 들고 돌아왔잖아요. 아마 이분은 살아오면서 말은 못했지만 속으로는 나 왜 이러지? 이런 불편함이 있었을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근데 그게 연애에서도 반복됐고 사연자분과는 그렇게 끝내고 싶지 않아서 병원까지 간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핑계로만 보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건 분명히 짚고 가고 싶어요. ADHD가 면제부는 아니거든요. 아무리 남자친구가 ADHD라는 걸 알아도 이게 약속에 늦고 실수가 반복되면 짜증나고 화나는 게 당연해요. 다만 ADHD라는 걸 알면 오해는 좀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이 식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일부러 나를 골탕 먹이려고 수동 공격을 하는 건지 그런 오해는 좀 덜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 ADHD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전두엽 기능 조절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달라질 수 있어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이 성인 ADHD는 아이들의 ADHD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아이들은 삶의 과제가 비교적 단순해요. 공부, 수업 집중, 숙제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성인이 되면 일, 인간관계, 연애, 돈 관리, 생활 리듬까지 이 모든 문제들이 얽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ADHD 때문인 건지 아니면 우울이나 불안 같은 다른 문제인 건지 아니면 개인의 성향이나 능력의 문제인 건지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인 ADHD 진단은 조금 더 섬세하게 진행이 돼요. 본인이 체크하는 자가보고형 검사, 또 컴퓨터로 보는 CAT 검사, 또 의사가 직접 인터뷰하는 디바 면담까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진단이 정확히 내려지면 보통은 약물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ADHD 약은 마약류로 분류되기 때문에 장기 복용이나 내성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메틸페니데이트 계열 약은 내성 때문에 용량을 계속 올려야 되는 약은 아닙니다. 이게 완치된다고 할 순 없지만 증상을 조절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되고요. 의사와 상의하면서 치료를 지속하면 좋아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다만 ADHD가 장기적인 경과를 보이다 보니까 특성상 즉각적인 효과가 느껴지지 않으면 치료를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치료를 얼마나 진지하게 그리고 꾸준히 이어가느냐예요. 그래서 언니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지금 당장 결론 내릴 필요는 없다. 진단받은 지 3주. 이 사람 아직 변화가 없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다만 이건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치료를 핑계로 쓰지 않는지, 그리고 치료를 얼마나 진지하게 꾸준히 받는지, 그리고 하나 더. 이 사연자분은 좀 불안이 많고 정리하고 좀 계획하고 예측하는 데서 안정감을 느끼는 타입인 것 같거든요. 반면 남자친구는 좀 자극에 민감하고 충동적이고 좀 쉽게 방전되는 타입일 가능성이 커 보여요. 이런 성격 조합을 보면 이 둘이 잘 맞으면 보완이 될 수도 있지만 잘 안 맞으면 정말 힘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치료 과정을 좀 지켜보면서 이 사람이 당신의 불안함을 얼마나 존중해 주는지 좀 감정을 조금 내려놓고 차분히 지켜보셔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ADHD라고 해서 헤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ADHD라고 해서 사연자분만 참고 버텨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서로 균형을 맞춰보고 그 다음에 결정해도 충분합니다. 오늘의 참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밝히는 언니와 함께 오늘도 마음의 빛을 밝혀봐요. 감사합니다.